많은 사람들이 왜 손흥민을 측면으로 보냈냐고 물어본다. 하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한 위치에만 머무는 건 재능 낭비이다. 그는 스트라이커도 미드필더도 윙어도 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이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이 윙어로 포지션 변경을 함에 따라 득점 수가 더 줄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단언할 수 있다. 이 위치는 손흥민의 가장 최적의 포지션이고 손흥민은 윙어 포지션에서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깨부술 것이다. 최근 리그 우승 경쟁의 판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자신들의 안방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2대2 무승부로 발목 잡히고 말았고 아스날은 전 경기 아스톤 빌라에게 패배했으며 리버풀은 자신들의 홈에서 스쿼드 박살난 맨유를 잡아내지 못하며 또 다시 승점을 떨궜는데요. 지난 몇 경기 동안 토트넘은 썩 좋지 못한 성적을 보내왔었고 특히 첼시전 이후로 이어진 5경기 무승 행진은 마치 이미 토트넘의 시즌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체감상 한 10점 차는 벌어졌을 것만 같은 선두권과의 승점 차이가 현재 고작 6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고 맨시티와 토트넘의 승점 차이는 1점에 불과한데요. 이는 아직도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에 도전하는 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최근 뉴캐슬전과 노팅엄 포레스트전을 연속으로 승리하며 다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토트넘은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게다가 현재 토트넘이 거두고 있는 성적은 주전 선수들이 줄 부상을 빠진 상황에서 1구원엔 1이란 것도 명심해야 하는데요. 현재 토트넘은 로메로가 퇴장 징계에서 복귀하며 마침내 불안한 수비 라인이 한숨 돌리게 되었으나 아직도 메디슨과 반더벤 같은 핵심 주전 멤버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더벤은 부상 전까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리그 베스트 선정에 유력한 선수였고 메디슨은 이달에 선수에 뽑혔을 만큼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었는데요. 비록 이 선수들이 빠져버리게 된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뼈아프다고 볼 수 있으나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없는 살림에서도 어떻게든 선수들을 살리면서 지금 호성적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예 망해버린 선수로 평가받았던 히샬리송을 부활시킨 것은 전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능력인데요. 히샬리송은 케인의 대체자로 무려 5천만 파운드를 지불하면서 토트넘에 입성했고 토트넘 팬들과 보드지는 브라질 국가대표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히샬리송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히샬리송이 에버튼과 브라질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온데간데 없고 최전방에서 모든 기회를 날려먹는 최악의 세모발 공격수 한 명이 있을 뿐이었는데요. 심지어 클럽에서의 부진이 브라질 국대에서도 연이어 이어졌고 최근 히샬리송은 브라질의 주전 라인업에서 아예 밀려버렸을 정도입니다. 케인이 미넨으로 떠난 뒤 그 자리를 메꿔줄 포지션의 선수는 오직 히샬리송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히샬리송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고 결국 손흥민이 중앙 스트라이커로 이동하면서 골을 폭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이제는 아예 선발 자리에서 밀려버리며 이대로 시즌 마지막까지 벤치를 지키다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것이 유력했던 히샬리송이었지만 최근 뉴캐슬전을 기점으로 히샬리송은 완전히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포지션인 중앙 스트라이커를 맡겼고 이는 손흥민이 중앙에서 측면으로 이동하게 됨을 암시하는 것이었는데요. 손흥민은 그 어떤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도 월드 클래스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선수이지만 토트넘 팬들은 그동안 히샬리송의 결정력을 목격해왔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뛰는 히샬리송 위치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샬리송은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와 최전방 스트라이커 사이에 위치하며 가짜 공격수처럼 뛰면서 미드필더의 볼줄기에 가담했는데요. 그리고 히샬리송이 살짝 내려오자 상대의 중앙 수비수도 같이 딸려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는 측면에 있는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손흥민은 뉴캐슬전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들의 혼을 쏙 빼놓았고 히샬리송은 적재적소의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며 멀티골을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히샬리송은 노팅엄전에서도 재차 골을 기록하면서 2경기 동안 3골을 꽂아 넣는 기념비적인 활약을 보였습니다.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듀오는 이제 완전히 토트넘의 주전술로 자리 잡은 듯이 보였고 많은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의심했던 것이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영국의 축구 전문가는 최근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 것을 보며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토트넘의 공격 작업을 완벽히 해결해버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의 한 수라고 분석했는데요.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역량은 뛰어나다. 손흥민의 포지션 변경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감독의 무리한 요구를 전부 완벽히 소화해버리는 손흥민은 말할 것도 없다. 손흥민은 저번 시즌 콘테 밑에서 매잘라도 출전하기까지 했고 메이슨 감독 대행이 들어온 이후로는 윙백으로 뛰기까지 했다. 물론 이 2살에는 선수의 재능을 제대로 써먹지 못한 감독들의 수준 이하의 판단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어쨌든 손흥민은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며 수많은 역할을 소화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국가대표에서도 프리롤 위치에서 뛴다. 사실상 골키퍼와 센터백 빼고는 모든 포지션을 경험한 선수라고 볼 수 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중앙 스트라이커로 출전했을 때도 여전히 위협적인 선수였지만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지자 최대의 조력자를 잃어버렸고 결국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측면으로 이동시키면서 오히려 최전방으로 출전한 히샬리송을 또 다른 조력자로 탄생시켰다. 과거 토트넘에서 가장 위협적인 듀오는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듀오였으나 최근 두 경기 동안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보여준 콤비는 충분히 이에 뒤지지 않는다. 이 두 선수의 경기력에서 나는 토트넘의 미래의 희망을 엿본 것만 같다. 장담컨대 토트넘의 상승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치열한 일정인 박싱데이에서 토트넘이 만나게 되는 상대는 대부분 중하위권 클럽들이다. 그들은 측면 윙어로 출전한 손흥민의 드리블에 완전히 박살나고 말 것이다. 손흥민이 다음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처럼 최근 손흥민의 포지션 변경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고 토트넘 팬들은 그동안 답답했던 토트넘의 측면 공격에 혈이 뚫려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앙 스트라이커로 출전해 박스 안에서 호쾌한 한 방을 터뜨리는 손흥민도 매력적이지만 날이 갈수록 중앙 지역에서의 밀집 수비와 견제는 더욱 심해지는 중이고 결국 손흥민은 이제 측면 드리블로서 프리미어 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토트넘은 24일 에버튼을 상대하게 되고 그 다음 경기가 브라이튼전 그리고 그 다다음 경기가 본머스전인데요. 이들은 전부 토트넘 아래 순위에 위치해 있는 팀들이고 이 중 두 경기가 토트넘의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승리를 꼽으면 꼽았을 것이지 적어도 에버튼과 브라이튼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본머스는 이번 시즌 무려 30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팀이고 과연 이들이 손흥민의 측면 스피드를 막아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토트넘은 다음 파컵 벌리전이 오기 전까지 이 세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장식해야 하며 이번 달 최대한 많은 승점을 쌓아둬야 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월달 손흥민이 아시안컵으로 차출되기 때문인데요.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리는 이 대회는 토트넘 입장에서 치명적이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구단 최고의 레전드를 잃게 되는 것보다 더 우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 기간에 네이션스컵까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비수마와 사르도 토트넘을 잠시 떠나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이들이 빠지는 기간 동안 그리 강한 팀들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렇다 해도 역시나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최대한 국대 차출전까지 손흥민을 이용해 승점을 가져오려 들 텐데요. 비록 우승 경쟁이 걸린 순간에 팀을 떠난다는 것은 손흥민 입장에서도 아쉬운 일이겠으나 이 아시안컵은 이번 시즌 손흥민이 확실하게 트로피를 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에서 메이저 트로피를 따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적어도 아시아의 축구 맹주인 대한민국이 60년 동안 아시안컵을 들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이번 시즌 손흥민이 클럽과 국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트로피를 쓸어담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